전세금 반환을 못 받아서 1억 8천 정도. 이거는 바로 라님이 되고, 제가 아직 뭐 검사는 안 해봤지만 오른쪽 머리가 여기가 움푹 패여 있거든요. 운동신경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로 다 없어졌고요. 작년 기준으로 뽑았는데 45만 원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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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천에서 온 신혼부부고요. 32살이고 36살입니다. 이름은 김미진. 최윤헌입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요즘 이제 인천에 사회적 이슈가 많잖아요. 그 전세금 반환을 못 받아서 그 때문에 좀 1억 8천 정도 받아야 합니다. 저희가 들어간 거는 2억 2천인데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그렇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전혀 못 좀 주시긴 했는데 전혀 못 주셔가지고 이제 그분이 좀 이제 겉으로만 봤는데 이제 좀 장사를 잘하시는 분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사기처럼 좀 변해갖고 결국에는 다 매각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저희를 모르게 돈을 좀 더 가져가셔가지고 근데 그 사실을 저희한테 미리 말을 하지 않았었고 그로 인해서 쌓인 채무라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가게를 매각한 돈으로 그 채무를 갚았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몰랐던 부분을 또 마지막에 알게 됐어요. 그분이 저희 몰래 쌓았던 나쁘게 말하면 횡령이라 그러죠. 이제 그런 돈을 좀 해서 연락이 좀 안 되는 상태잖아. 지금은 어떤 일 하고 계세요? 지금은 저희가 가게를 2개 운영했어요. 네, 이제 남편 가게는 다 정리가 됐고요. 국밥집은 정말 네, 제가 지금 영종도에서 하고 있는 돈가스집 운영하고 있어요. 국밥집 폐업할 때는 뭐 권리금 이런 거 하나도 못 받으셨을 테니까 그냥 폐업하신 그냥 거예요? 바닥 권리금 바닥 권리금 1,500 받았고요. 근데 네. 이제 그거 다 그 가게에서 있었던 그런 관리비 미지급이라던가 네. 밀렸던 월세 다 내면서 그냥 그럼 마이너스로 끝났어요. 네. 그쵸, 한 4천 정도. 4천 정도 마이너스 네, 네. 하셨고 지금 하는 매장이 적자가 아니고 회사에서 벌 수 있는 돈보다는 조금 더 많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 월 900 지금은 네. 그러니까 둘이 하면 이제 나누면 450 정도씩 번다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목표는 100일간의 네. 목표는 월 1,500. 네, 맞습니다. 네. 몸도 많이 상하고 뭐 살도 많이 찐 상태로 아, 이유에 예.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결혼하기 전, 그러니까 좀 스트레스를 많이 겪고 그러면은, 그래 저희가 밤에 좀 잠도 못 자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체중도 많이 늘었고 건강검진을 어쩔 수 없이 하긴 했는데 되게 좀 몸 상태가 안 좋다 하더라고요. 저희가 아직 그래서 애기도 없고요. 그래서 좀 시간적인 면도 있지만 좀 건강적인 면에서 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 기회로 체중도 좀 감량을 하면 아기가 낳기 편하고 아기를 건강하게 낳기 위해서 제가 절 떠나서 이제 그래가지고 좀 체중을 감량을 하고 싶어서 그러면은 어떻게 지금은 하루 루틴이 어떻게 되세요, 두 분은? 저희가 새벽 2시까지 일을 하거든요. 아침 9시에 나가서 2시까지 하는데 그래서 이제 배달 매출이 저녁에 좀 또 나오니까 그냥 한 푼이 더 벌려고 좀 앉아 있는 거죠, 같이. 9시에 출근을 해서 문은 11시에 열거든요. 근데 저희가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그래서 11시에 가게 문 열고 저희가 3시부터 5시는 브레이크 타임인데 그때는 잠깐 집에 가서 좀 눈도 붙이고 오고 5시에 문 열고 저희가 이제 홀 매장 같은 경우는 주거 상권이어서 9시 정도면은 좀 마무리 된다고 보시면 돼요. 9시에 홀 문 닫고요. 이제 그때부터 9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둘이 하는데 남편은 주로 배달 위주로 하고 제가 가게에서 오늘도 새벽부 거의 다 한 6시부터 일어나서 준비해서 왔는데 저희 좀 항상 부부다 보니까 좀 싸우는 것도 많아요. 동업이다 보니까 저희도 동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동업인데 저희는 신혼여행도 못 갔다 오고 계속 일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둘이서 같은 목표는 항상 가게밖에 없었는데 체중을 같이 감량하고 말씀해준 것처럼 저희는 잘해보려고 그렇게 한 거였거든요.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과 같은 삶을 살기 싫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자영업을 시작했던 거고 저도 회사 생활을 했지만 자영업을 했던 이유가
이제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우리 가족이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도전을 한 거였는데 그로 인해서 뭐 어쩔 수 없는 이 결과가 왔지만 그래도 저는 이 위기가 또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출 받은 것들, 가게 국밥집을 하시면서 손실이 났던 것들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뭐 채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규모가 대략적으로라도 1억 8천에 이제 손해 본 거 하면은 일단 가게 날아간 거가 한 4천 정도 되고 거기다가 또 대출로 인한 이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200? 그치 뭐그 좀 정도 되고 네. 또 아직 보증금은 뭐 확정된 건 아니니까 그냥 손해 본 게 한 8천 정도 되는 거 8천에서 한 1억 사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욕심을 부렸던 것 같긴 해요. 제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전세를 들어가지 말고 월세를 갔으면 이렇게 더 큰 일을 벌이지 않았을 것 같고 제가 그때 제가 좀 더 우리 가족의 약간 이런 경제적인 거나 아니면 환경적인 면을 좀 더 빠르게 성장시키고 싶어서 좀 그랬던 게 컸던 것 같아요. 지금 일어난 일들을 결국에는 책임을 지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뭐 돈적인 면도 있지만 제가 이 매장을 차렸고 이 매장을 결국에는 폐업을 하려면 모든 시설과 모든 걸 정리하고 나가야 되는 것처럼 모든 일이 책임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일어난 일들을 제가 다 제 손으로 마무리하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전세에 이렇게 엮여 있는 것도 만약에 진짜 안 좋은 상황까지 간다면 결국엔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경제적으로 성장을 해서 그 일을 책임을 지고 제가 만약에 이제 이세를 낳게 된다면 이런 일이 대물림 되지 않게 그냥 제 선에서 빨리 끝내고 싶고 마무리하고 싶고 그리고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좀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선까지만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 100일 목표 적어주신 거를 조금만 더 구체화하면 좋을 것 같아요. 파격적으로 제가 임신까지 해볼까요? 그럼 저희를 아니, 근데 빨리 갖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원래 갖고 싶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저의 목표는 뭐 다둥이에요, 다둥이. 이제 저희는 뭐 노력한다 하지만 결국에 나이라는 것과 출산의 문제가 이제 그러니까 뭐 수치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체중이 많이 나가고 나이가 많아지면 이거는 바로 난임이 되고 제가 아직 뭐 검사는 안 해봤지만 뭔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시험관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항상 뭐라 하시는 게 네가 회사 생활 했으면 평범하게 살았을 텐데 이렇게 불안정한 길을 걷다 보니까 임신도 이게 결국에 저출산 문제가 저는 이런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자영업은 진짜 출산 휴가도 없고 뭐 아무것도 있는 게 없거든요. 결국엔 제가 다 모든 걸 감당해내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남편한테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 생각에는 제 짐을 여기다 얻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직원이 한 명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짐을 다 이분이 오빠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저한테는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출산이 행복한 문제여야 되는데 결국에는 뭐 출산 휴가도 없고 수당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아빠 휴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희 둘이서 직원 구해서 결국에는 경제적으로 생각하면은 그게 뭐 한 달에 막 3,400씩 마이너스가 된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혼자 빠지는 거 마음 자체도. 그래서 좀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또 뭐 체중도 있지만 경제적인 게 큰 것 같긴 해요, 제일. 그럼 한번 말씀을 이제 해주시죠. 100일 동안 두 분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어떻게 되시나요? 100일간 좀 더 나은 목표, 그러니까 좀 더 매출 증대와 손님들의 방문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게에 좀 더 많은 이벤트와 그리고 저희가 좀 더 고객님들에게 많이 알릴 수 있도록 새로운 마케팅을 도전해서 지금 저희 매출보다 좀 더 올려서 월 순수익 1,500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침 7시에 매일 아침 7시에 기상을 해서 영종도에 있는 산을 올라서 운동 하루에 줄넘기 100개 그리고 등산하기 그다음에 이제 걷기 해가지고 10kg 뺄 예정이고요. 그 목표는 10kg. 네네 10kg. 15kg. 안 될 것 같은데. 15kg 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청주에서 오셨죠. 네네네.
저는 송민우라고 하고요. 나이는 38살이고 왼쪽이 못 움직이고 있어요. 팔이 안 되니까 다리로라도 뛸 수만 있게끔 생각을 해갖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조금 더 빨리 극복하고 싶어갖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제가 2021년도 11월 달에 집에서 쉬다가 갑자기 원인 모를 두통으로 인해서 쓰러졌다가 구급차가 와서 데리고 갔는데 응급실에 들어가고 새벽 5시에 처음으로 수술을 오른쪽 머리가 여기가 움푹 패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열어서 수술을 하고 정신을 차려다 들어보니까 운동신경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로 다 없어졌고요. 그래서 지금 그걸 위해서 거의 이제 3년 가까이 매일 거의 매일 재활치료를 받고 있고요. 왼쪽에 팔에 비해 다리가 좀 더 그래도 움직이게 나으신 건가요? 팔은 그냥 자유의지대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는 전혀 없고요. 근데 이제 다리는 어느 정도 앉았다 일어서기나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지금 이제 뇌출혈로 인해서 뇌병변으로 인한 장애 중증 판정을 받아갔고요. 국가에서 이제 활동 지원사라는 제도가 있어갖고 그걸 활용해서 이제 활동 지원사님이 출퇴근이나 이런 것들은 좀 도와주시고 계세요. 일은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세무서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블로그도 조그맣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나마 불편하시지만 걸을 수 있는 상태가 되시기까지는 정말 피나는 재활. 지팡이도 처음엔 짚으셨다고. 예, 지팡이도 짚다가 그것도 그냥 자기 최면을 걸었어요. 저 혼자서. 없이 나가서도 안 넘어질 거야. 다시 걷기 시작한 거는 제대로 걷는 거 1년 하고 한 2, 3개월 된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젠가 이제 어플을 통해서 보니까 이 한 근 1년 동안 거의 400만 보 가까이 걸었더라고요. 400만 보. 예. 근데 이제 정상적인 사람처럼 걷기 위해서 애기들이 700만 보 정도 걸을 때까지 정도가 돼야 일반인하고 비슷하게 걸을 수 있다고는 하거든요. 아마 그거를 채우는 시점이 제가 뛰게 될 수 있는 시점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재활이 얼마나 힘든지 사실 경험해 보지 못하셔서 모르시겠지만 그 병원의 재활센터나 이런 곳에 정말 가보면 정말 그 고통스럽고 피나는 그 재활에 울면서 하시고 막 그런 과정을 거치셔서 이렇게 오늘까지 2년 4개월을 지내오셨잖아요. 어떤 마음과 어떤 심정으로 이렇게 오셨나요? 처음에는 솔직하게 말하면요, 하늘을 되게 많이 원망을 했어요. 왜 나는 열심히 살고 다 했는데 왜 하필이면 나야. 그때가 아프고 그 다음에 첫 생일날 그때는 진짜 엄청 울고 집에도 전화하면서 떼쓰면서 울면서 평생 휠체어 타도 상관없으니까 제발 퇴원 좀 시켜달라고, 감옥에 더 이상 살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이제 막 그렇게 한번 울고 나니까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나한테 일을 하라고 살려준 거겠지 하면서, 그래 한번 이렇게 된 거 한번 살아보자. 일단은 그 30%의 확률도 뚫고 살아난 거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뭔가 하늘에서 나에게 하라고 뭔가를 사람들에게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게끔 하지 않은 건가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언어 말하는 건 어떠세요? 제가 다행히 말하는 거나 볼 수 있는 거는 정말 괜찮아갖고 잘 티는 안 나는데, 가끔씩 까먹고 누가 옆에서 챙겨주지 않으면 그런 게 상당히 힘들어요. 인터뷰 날짜가 원래 오늘인데 지난주 일주일 전에 청주에서 서울까지 또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것도 이제 그런 영향일까요? 좀 그런 영향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움푹 패이다 보니까 그게 그때 이제 머리 밀 때는 기억은 안 나는데 왠지 바리깡으로 깎으면은 또 그 안 좋은 생각이 들 것 같아서 미용실만 가면은 항상 가위로 잘라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나중에는 어떤 걸 좀 하고 싶으세요? 저는 만약에 돈을 벌게 좀 열심히 더 돈을 열심히 벌면 버는 돈의 10% 이상은 요 뇌질환 관련된 치료 연구에 기부를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병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어른들 그런 말 하잖아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어디서 까부냐고. 저는 머리에 피가 말라봤거든요.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 지금, 그리고 저는 제일 많은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지금 숨쉬고 걸을 수 있는 거에도 정말 행복하셔야 돼요, 이건. 그리고 이 병은 매년 30만 명가량 생기기 때문에 대부분은 살지 못해요, 오래. 아니면은 평생 누워 살아야 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극복을 한다고 해도 계속 장애는 어느 정도씩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알려주고 싶어요, 사람들한테. 좀 어느 정도 극복하면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게 여행 유튜버들이었거든요, 솔직히. 내가 건강했을 때 왜 저걸 안 했을까 하는 생각이 매일 들었어요. 근데 대신에 그걸 보면서 또 희망도 느꼈었고요. 그래, 나도 나면 저거 다시 하면 되겠다. 내가 하면 되겠다. 더 재밌게 할 수 있으니까. 2021년 11월 아프기 전과 후의 삶의 목표 혹은 내 삶을 대하는 자세, 마인드 같은 것들이 변한 부분이 있으세요? 그날 이후로는 제가 제일 감사한 게 오늘도 눈 뜨고 뭔가 좋은 거를 볼 수 있고 이 귀도 이제 듣는 것도 잘 들리니까 귀로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듣고 좋은 소리 많이 들을 수 있는 거 이런 거 하나하나에 감사하면서 살고 있어요. 오히려 이때 이후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셨네요. 그리고 그때는 오히려 시도하지 않았던 거를 아프고 나서 많이 도전하게 됐어요. 100일간의 이번 프로젝트에 지원하시면서 100일간의 목표로 혼자 힘으로 쉬지 않고 1km를 뛰기, 걷기가 아니라 뛰기로 해주셨는데 민우님께는 어느 정도의 의미를,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목표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뛸 수 있는 것 자체가 부러운데 저한테는 어떤 거냐면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떠서 하늘로 날았을 때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등에다 날개를 다는 기분일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러니까 나는 기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앞으로 펼쳐질 민우님의 삶에서의 목표, 꿈, 비전, 어떤 방향 같은 건 있을까요? 글을 쓰면서 뭔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아파봤으니까 이게 아픈 게 어떤 고통이고 극복하고 있는 과정을 사람들한테 이걸 이렇게 하면 날 수 있으니까 희망을 잃지 말라 이런 거를 알려주고 싶어요. 그리고 꼭 이 얘기 해드리고 싶어요. 절대 주변 눈치 보면서 살지 마세요. 후회해요. 그리고 할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하고 나서 후회하세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어차피 넘어져도 계속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니까 괜찮아요. 하다가 넘어지세요. 사람이 걸으려면 수천 번, 수백 번 넘어져야 돼요. 저도 그렇게 많이 넘어졌거든요. 괜찮아요, 넘어져. 인생을 한 권의 책이라고 봤을 때 잠깐 넘어졌던 건 책 한 줄로도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도 사람들은 신경 안 써요. 내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도. 너무 눈치 보지 마시고 하시고 싶은 거 다 하시면서 그렇다고 너무 위험한 일은 하지 마시고요. 아픈 건 누구한테나 찾아오는데 극복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한번 다른 어떤 상황이실지는 몰라도 극복을 하겠다는 마음가짐 그리고 운동 가기 전에 그게 제일 힘들거든요. 신발 신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들거든요. 그냥 시작만이라도 한번 같이 해보세요. 저랑 같이 해보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저는 손도 안 돼요. 다리도 겨우겨우 움직여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 말로는 사지 육신 다 말짱하시잖아요. 근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말도 하실 수 있고 들으실 수 있고 보실 수 있는데 뭐가 그렇게 다 어려우세요?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항상 배우이기 전에 사람이 먼저 되고자 하는 배우 김기현이라고 합니다. 상황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이렇게 드리자면 제가 배우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배우로서 일이 거의 없거든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로 그 얼마 전에 수입 관련된 정보를 뽑은 적이 있어요. 작년 기준으로 뽑았는데 제가 45만 원이더라고요. 또 지금 몇 개월 동안 이렇게 계속 방치가 되고 일이 없고 힘들고 심지어 그리고 제가 찍었던 뭐 기존 작품들 출연료 문제도 있어서 무기력하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좀 바꾸고자. 연극학과를 나오셔서 조연으로 이제 배우 활동을 시작을 하셨어요. 독립영화에 같이 갑시다 에 출연하셔서 41회 황금 촬영상 영화제 독립영화 신인상까지도. 예, 맞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요? 21년도일 겁니다. 아마도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연기 시작한 지는 좀 됐는데 그래서 공식적으로 데뷔를 한 지가 한 3년밖에 안 됩니다. 같이 갑시다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제 데뷔하고 운 좋게 그해 이제 연말에 이제 상을 받게 됐습니다. 같이 중앙대 연극학과에서 가장 같은 기수 중에 지금 가장 잘 되고 계신 분이 혹시 저희가 아시는 분이?
말씀드려도 되는 건가요? 그럼요. 유명하신 분들은 워낙 많죠. 제 동기 수현이 형, 김수현 선배님, 김수현 배우님이 이제 동기시고, 그다음에 신세경, 그다음에 소녀시대 이제 수영. 1학년 때부터 교수님들께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수업 시간엔 여기서 몇 명 살아남을 것 같아? 이 말씀을 항상 하셨어요. 특히 만약에 연기 전공, 제가 연기 전공이니까 연기 전공 친구들 같은 경우는 졸업하고 나서부터 해가지고 몇 명 살아남을 것 같아? 그러니까 유명한 연예인, 뭐 유명한 배우가 이렇게 그런 걸 떠나서라도 이쪽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 것 같아? 그래서 대부분 절반 이상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었는데, 아니 5명이면 성공한 거야 너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도 계속 이쪽 일을 하지만 제 주변에서도 다른 길을 찾은 친구들도 많고 다른 일들을 하는 친구들도 많아서 상을 받을 때 저를 제외한 모든 배우분들이 다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셨어요. 그때 대상을 받으셨던 선배님이 아마 자선어보 설경구 선배님이랑 그다음에 이제 다른 작품 이제 천우희 선배님,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 이제 다 계시고, 심지어 같은 무대에 서서 다 같이 사진도 찍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실제로 악수도 해주시고, 그래서 나도 진짜 이제 조금만 하면 이제 작품에서 뵐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도 받고 이제 앞으로 달려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내던 중에 우연치 않게 이제 좋은 기회로 이제 회사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소속사를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꽃길만 걸을 줄 알았었죠. 근데 회사 상황이 또 안 좋아지면서 배우들도 저도 이제 회사를 나가서 독립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회사를 나오게 됐었죠. 처음에 말해주신 약간 무의식의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있다. 네네네. 제가 항상 입 밖으로 내뱉으면서 주변 동료들이랑도 얘기했던 게, 야, 우리는 가난한 예술가잖아 라는 말을 항상 해왔더라고요. 우리는 배고픈 직업이잖아. 심지어 저희 부모님도, 근데 너가 가는 길은 항상 힘들고 배고프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너가 선택한 거니까 우리는 응원한다. 근데 그래도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게 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풍요롭고 행복하고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면서 예술을 할 수가 있는데 왜 내 마음속부터 이미 나는 뭐 이렇게 항상 배고프고 왜 그런 걸로만 이렇게 갖고 있었을까? 아무튼 그래서 우선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그리고 특히 이제 돈에 관련된 게 좀 큰 것 같아요. 돈이 없으면 못할 것 같고 못 움직일 것 같고. 지금 현재 경제활동, 뭔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이런 것들은 별도로 하고 계신 건 없으신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바꾸기 위해서 좀 나름의 이제 달려나가기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 5년 만에 다시 이제 엑스트라 알바를 다시 이제 등록을 하고 스케줄을 받고 이제 움직일 생각입니다. 오디션이라든지 뭐 이런 게 지원해보거나 뭐 이런 그건 항상 하고 있어요. 지원은 계속하고 계시나요? 근데 대부분 지망생이나 이제 배우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디션 사이트들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이제 주로 이제 이메일 접수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항상 일이 생길 때마다 넣는 상태고요. 제가 작년에 오징어 게임을 오디션 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징어 게임에 제가 아는 분들도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소식도 듣고 하다 보면은 이제 힘들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야, 난 괜찮아, 받아들이자 하더라도 이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사람인지라. 심지어 이제 제가 직접 오디션 봤던 거고 안 됐고 하면은 이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눈에 보이는 목표를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작품 활동을 10가지 이상 하기, 어떻게든 작품을 하려고, 그래서 연기 바운더리를 더 늘리려고 합니다. 100일간 작품 10개? 네, 엑스트라 작품 포함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너무나 친한 동생이 입시를 준비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개인 레슨 해준 적도 있고 해가지고 개인 레슨도 이제 시작을 해볼 생각입니다. 레슨은 왜 하려고 하시나요? 그것도 이제 경제적인 그걸로 해가지고 좀 더 바운더리를 넓히다 보니까 레슨까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고민을 해봤어요. 왜 하필 이 타이밍인가? 근데 이 덕분에 제가 그래서 지원할 수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출연료가 만약에 들어와고 이 작품을 통해서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활동을 하고 있으면 내가 과연 내 지금 현재 모습을 바꾸려고 했을까? 앞으로의 모습을 바꾸려고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좀 알아차린 거지만 안 그럴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대로의 삶이 또 이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타이밍에 맞게 지원을 하게 된 거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또 항상 무의식 중에 박혔던 것 중에 하나가 배우는 선택을 기다려야 되는 직업이다. 항상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이게 박혀 있으니까 진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린 적도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사실 그 전까지는 그래서 기다렸던 것 같아요. 아, 맞아. 요즘에 그렇다고 하니까. 주변에서도 다들 요즘 자리가 없대. 라든가. 야, 왜 이렇게 할 게 없냐. 그래서 너도 그래? 나도 그래. 그러면서 그래, 버티자. 버티는 사람이 잘하는 거고 그런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왜 항상 그 옛날부터 힘든 상황에서 거기서 기회를 찾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러면 되는 건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오히려 제가 직접 움직이면서 하려고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만의 기회가 있고, 그러니까 저에게 이제 오는 선물들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꿈을 쫓는 사람들에겐 이게 아, 나도 저렇게 꿈을 쫓아가면 저렇게 살 수가 있고 저렇게 행동할 수 있고 저런 결과들을 얻어낼 수가 있구나라는 걸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